종북주사파 정권이 대한민국의 4대 건국정신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근현대사를 편향된 시각으로 왜곡시켜 국민을 기만 선동해온 결과 체제 전복의 풍전등화 앞에 놓인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 재조명의 바람이 불고 있는 국보 이승만의 정신과 업적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건국론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기독교 입국론,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의 순서로 소개해드립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 정신의 첫 번째, 기독교 입국론. 이승만은 1899년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깊이 만남으로써 백성들을 기독교로 새롭게 해야 한다고 깨닫게 되었다. 1945년 10월 5일 해방 후 귀국길에서 나 한 사람은 오든지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일평생 지켜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다. 그 한 가지는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이다. 라고 했으며 1945년 11월 28일 정동교회 연설에서 공산주의와 싸우고 입국의 근원이 되는 신념은 기독교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변화나 제도의 혁명은 사람이 바뀌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이고 복음이고 성경이고 그리스도이다. 이승만은 한국 복음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 1951년 2월 7일 형무소의 형목, 학교의 교목, 군종 제도를 실시했고 3.1절, 제헌국회 등 국가의식의 기독교화와 국기에 대한 주목례를 실시했으며 기독교인을 등용하고 기독교 신문과 방송국, 신학교와 기독교 학교를 설립했으며 YMCA를 적극 지원하는 등 이승만의 기독교 확산 노력 덕분에 해방 당시 37만 명 전후에 불과했던 기독교인은 이승만이 물러난 1960년 114만 명으로 증가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 정신의 두 번째, 자유시장 경제. 이승만의 토지개혁으로 양반과 노비의 신분제를 철폐하였고 반봉건적 토지 소유제를 타파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적용하여 농민토지 소유제를 확립하였다. 토지개혁법은 농지 소유 상한을 3헥타르로 정하고 그 이상은 유상 수용하여 소작농에게 유상 분배한 정책으로 농지 분배 대금을 1년 수확량의 150%로 결정함으로써 연소작료 50%로 3년만 내면 지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승만의 토지개혁 결과 토지개혁 전에는 15%에 불과했던 다작농의 비율이 토지개혁 후에는 92.4%로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승만의 토지개혁의 기반 위에 박정희의 고도성장 정책이 더해져 GDP 기준으로 현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달성할 수 있었다. 2차 대전 이후 신생국 140개 중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한 이유를 역사학자 유영익은 농지개혁, 교육개혁, 기독교 교육 등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파키스탄과 필리핀은 토지개혁을 하지 못했으며 멕시코와 베트남과 브라질은 토지개혁에 실패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정신의 두 번째, 자유시장 경제 중에서 교육혁명 분야. 이승만은 기독교 교육을 통해 국민들을 각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나라가 잘 되려면 백성이 깨우쳐야 하고 백성을 깨우치려면 교육을 시켜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승만은 철저한 교육학자였으며 교육혁명은 한성 감옥에서 도서관과 학교를 만들어 한글과 역사 그리고 신앙을 가르치면서 시작되었고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받은 이들인 이상제, 이동영, 박용만 등은 후일 조선의 기독교 전도와 독립운동을 통해 국가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이승만의 교육혁명은 신분제 철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문맹률은 1948년 당시 80%에 달했으나 1959년에는 22% 이하로 떨어져 남성이 11%, 여성은 33%에 불과했다. 초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6.25 전쟁 시에도 교육인재 보호를 위해 대학생들의 군복무를 면제했으며 6.25 이후 많은 과학자와 기술자를 미국에 파견해 훈련받게 했다.
그 유학생이 2만 명에 달한다. 교육입국과 공업입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1954년에 인하공과대학 및 한국외국어대학을 설립하고 1956년 원자력 기술을 최초로 도입했다.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은 교육뿐이다는 신념을 교육혁명으로 실천한 것이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정신의 그 세 번째, 자유민주주의.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었다. 이승만은 민주주의를 위한 세 가지 요건으로 첫째, 이해의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 둘째, 의무감을 고양시키는 윤리적 종교. 셋째,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을 주장했다. 이승만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반드시 종교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고 주장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정부 수립 기념 연설에서 민주주의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며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이러한 민주국가를 한반도에 건국하였다. 고 선포했다. 이승만은 1946년 12월 미 국무성에 제출한 한국의 건국 추진 방법에 대한 건의서에서 다음 두 가지를 천명했다. 첫째는 통일된 국가일 것. 둘째는 자유민주주의, 수정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일정 수준의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민주복지 국가일 것이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정신의 마지막 네 번째, 한미동맹 강화. 이승만이 의도한 한미동맹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할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승만은 남한이 아시아의 민주주의의 전시장이 되도록 막대한 원조를 제공해 줄 것을 미국에게 요청했다. 특히 경제 군사 원조 10억 달러 제공을 요구했고 경제 재건 자금과 자주국방에 필요한 군사력 증강 및 무기 현대화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원조는 해마다 계속되어 박정희 집권 때까지 총액이 약 30억 달러에 이르렀다. 1953년 8월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남침 및 일본의 북침을 막는 절묘한 균형을 이루는 외교적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에는 이승만의 세계적인 인맥이 절대적 영향을 끼쳤으며 더 나아가 당시 미 국무부 장관 덜레스, 아시아 총사령관 메가더 장관 등과의 깊은 관계 덕분에 6.25 전쟁 시 유엔과 미군의 빠른 참전이 가능했다. 지금까지 이승만의 정신과 업적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건국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본 영상의 제작 자료를 제공해주신 자유마을 총재 장학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나팔TV